미국에서 온 한 여행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지? 깔끔하게 정리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병은 병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각각의 구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놓은 박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깨끗함이었습니다. 쓰레기장인데도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술관인가?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쓰레기장은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나누기는 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있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분리수거함마다 명확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 비닐, 종이, 캔, 유리병. 각각의 버리는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전용 기계가 있었습니다. RFID 카드를 찍고 음식물을 넣으면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요금이 표시됐습니다. 와, 이건 첨단 기술이잖아. 그 순간 한 할머니가 쓰레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페트병에서 라벨을 떼어냈습니다. 뚜껑도 따로 분리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 박스에, 뚜껑은 플라스틱함에 넣었습니다. 종이 상자는 테이프를 제거하고 펼쳐서 종이류함에 넣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기계에 넣었습니다. RFID 카드를 찍고 뚜껑을 열고 음식물을 넣었습니다. 무게가 측정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깔끔했습니다. 할머니가 가고 나서 그는 다가가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살펴봤습니다. 터치스크린이 있었고 여러 언어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영어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쓰레기통이 아니야. 이건 시스템이야. 그날 밤 그는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역사. 처음에는 강제였지만 이제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분리수거 종류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도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 기타 플라스틱으로 나뉘었습니다. 종이도 신문지, 책자, 골판지로 나뉘었습니다. 캔도 철캔과 알루미늄 캔으로 구분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RFID 기반 종량제. 버린 만큼 돈을 냈습니다.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자동 압축수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자동으로 압축되고 가득 차면 관리실에 알림이 갔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준수율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잘 지켰습니다. CCTV와 관리인의 감독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을 따랐습니다. 왜 이렇게 잘 지킬까? 그는 한국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분리수거를 이렇게 잘해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요. 학교에서 환경 교육받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그냥 습관이 된 거죠. 벌금 같은 건 없어요? 있긴 해요.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벌금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네. 환경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환경 보호가 선택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무이자 습관이었습니다.
모두가 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른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분리수거장이 더욱 첨단이었습니다. 자동문이 달려있고 내부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냄새 제거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홍대 근처 빌라. 작은 건물이었지만 분리수거는 체계적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수거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시설은 낡았지만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페트병 라벨을 꼼꼼히 떼어냈습니다. 어디를 가든 똑같네. 그는 감탄했습니다. 부자 동네든 서민 동네든 오래된 동네든 새 동네든 분리수거는 똑같이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를 경험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쓰레기장이 깨끗합니다. 모든 것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 각각 따로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무게로 계량합니다. 첨단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국은 환경 선진국입니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진짜야? 쓰레기장이 깨끗하다고? 부럽다. 우리 동네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린다고? 왜?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다른 외국인들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본인인데 일본도 분리수거 잘하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아요. 유럽에서도 재활용하지만 이렇게까지 세분화하지는 않아요. 캐나다는 재활용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지켜요.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습니다. 버린 만큼 돈을 내는 시스템. 이것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둘째, 교육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환경 교육을 했습니다. 분리수거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다시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셋째, 사회적 압력이었습니다. 분리수거를 안 하면 이웃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CCTV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시가 준수율을 높였습니다. 넷째,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RFID 음식물 쓰레기 시스템, 자동 압축 수거함, 스마트 재활용함. 기술이 불편함을 줄여주었습니다. 다섯째, 환경의식의 성장이었습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해양 쓰레기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거네. 어느 날, 그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분리수거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종류의 쓰레기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맞히는 게임이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함이요. 맞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해야 하죠? 라벨을 떼요. 뚜껑도요. 아주 잘했어요. 아이들은 즐겁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게임처럼, 놀이처럼.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는 감동했습니다. 환경 교육이 어렵고 지루한 게 아니었습니다. 재미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분리수거를 당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는 이어집니다. 며칠 후 그는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쓰레기들이 흘러갔습니다. 작업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분류했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류합니다. 시민들이 이미 분리수거를 잘 해주셔서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나요? 잘하죠.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활용품에 비하면 품질이 훨씬 좋습니다. 이물질이 적고 분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럼 재활용률은 높겠네요? 네. 한국의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플라스틱과 종이는 대부분 재활용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인이 본 한국 분리수거의 비밀. 영상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의 아파트 쓰레기장입니다. 보세요. 깨끗하죠?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 각각의 수거함을 보여줬습니다. 투명 페트병만 따로 버립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품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라벨과 뚜껑도 떼야 합니다. 이건 음식물 쓰레기 기계입니다. RFID 카드를 찍고 음식물을 넣으면 무게를 재서 요금이 부과됩니다. 첨단 기술이죠. 그리고 이게 가장 놀라운 겁니다. 그는 할머니가 분리수거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할머니도 완벽하게 하십니다. 페트병에서 라벨을 떼고 뚜껑을 분리하고 각각 따로 버립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두가 분리수거를 합니다. 이건 법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지는 이유입니다. 영상은 바이럴됐습니다. 조회수 3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배워야 해. 분리수거가 이렇게 복잡해? 복잡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네. 한국 여행 가면 분리수거 체험해봐야겠다. 해외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BBC가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을 다뤘습니다. 한국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나라. 블룸버그는 한국의 분리수거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이 증명한 것 시민의식이 환경을 바꾼다는 제목의 장문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는 강제에서 시작해 문화가 되었다. 처음에는 법과 벌금으로 강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과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 변화다. 미국 여행자는 이 모든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미국으로 짧은 휴가를 갔습니다. 집 앞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 2개. 하지만 둘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페트병에 음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자 박스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냄새도 심했습니다. 한국이 그림이네. 한국으로 돌아온 날 숙소 앞 분리수거장을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이야. 그날 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다녀왔습니다. 한국 분리수거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미국은 재활용함이 있어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적습니다. 쓰레기통은 지저분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입니다. 사람들이 규칙을 지킵니다. 이게 선진국과 환경 선진국의 차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외국인이 보기에 우리 분리수거가 대단해 보이는구나. 당연하게 하던 건데 특별한 거였네. 앞으로 더 잘 지켜야겠다. 한국인으로 자랑스럽다. 어느 날 그는 환경 세미나에 초대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도 재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닙니다. 한국의 분리수거는 다른 레벨입니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입니다.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분리수거를 합니다. 이건 법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입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법과 교육과 기술과 의식 모든 것이 결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환경 보호는 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는 한국에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쓰레기 처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성숙함입니다. 이것은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그가 처음 분리수거장을 봤던 그날. 이건 미술관인가? 그 놀라움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의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자는 공동의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수천만 명이 페트병 라벨을 떼고 음식물을 개량하고 쓰레기를 분류합니다. 당연한 일상처럼. 하지만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합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특별한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